지금 우리 수업이 뭐예요? 수능 세미파이널이다, 그치? 어? 그래, 어서 와라. 그러니까 평내고 못 오고 승원이 이제 일어났대. 이제 일어난 것도 아니지? 이거 그냥 녹화하고 켰는데. 이제 어머니가 깨워주신대. 앉아. 교재 줄게. 좀 이따 줄게. 자, 일단 우리 수업 뭐 이름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세미파이널이라고 해서 이제 너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수시인데 최저를 노리든 또는 정시를 가든 어찌됐건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래서 또는 뭐 심석고는 없기는 한데 뭐 예를 들어서 만들어 놓은 목적이 심석고처럼 이제 고3 때 다른 과목 다 끝내버리고 고3 때 미적분이랑 같이 수원 수투를 다시 복습하는 학교들이 가끔 있거든. 그런 학교들 때문에 이제 만든 수업이기는 한데 걔들은 어차피 수능 특강으로 진행하거든. 예전 평내고 문과가 약간 그런 식이었는데 요새는 좀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딱히 그런 학교는 심석고 말고는 사실 없어요. 근데 너희들 학년에는 뭐 심석고 지금 뭐 소노스트를 추가적으로 준비하려고 하는 애들이 없어가지고 너무 멀어서,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그냥 딱 수능용이 됐다,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1이랑 수2를 진행합니다. 대충 얘기는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교재를 원래는 2권씩 진행할까 하다가 너무 이제 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평내고처럼 학교가 이제 개학이 좀 느린 학교가 있어서 1월 초에 바로 개강을 못해서 1월 11일 오늘 개강을 했고, 먼저 수1을 진행한 다음에 수2를 진행할 겁니다. 수1을 최대한 빨리 진행할 거야. 1월 중순 가까이 돼서 시작을 했지만 1월 중에 수1을 웬만하면 끝내려고 하고요. 그리고 수2를 2월 달에 진행을 해서 끝을 내려고 해. 근데 지금 교재가 수능 특강이야. 완전히 그냥 너희들이 이제 산다고 하면은 막 이제 내가 주문을 하면은 작년 수능 특강이 막 이제 부랴부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서점에 부족하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그냥 제본으로 했으니까 뭐 교재는 수능 특강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교재가 되게 얇아. 지금 그거 너 안 받았지? 교재가 제본된 거라서 일반 교재보다도 두꺼운데 그거밖에 두께가 안 돼. 그래가지고 실제는 교재가 되게 얇거든. 문제수가 엄청 적어요. 근데 이제 너희들이 여태까지 공부했던 수1이랑 조금 다르게, 그거랑 좀 다르게 이제 수능용이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져 있는 문제집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수1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버리고 어떤 것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그런 거 위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알았죠? 그냥 내신용 수1과는 수2와는 조금 다를 거고, 좀 빨리 풀기 위한 거, 쉽게 풀기 위한 풀이들을 좀 알려줄 거야. 특히 수투가 좀 그런 게 심하고, 수1은 사실 그냥 정석적인 방법들을 진행할 거고. 그리고 수업 시간은 우리가 아침 10시에서부터 1시까지 진행하고요. 그러고 나서 중간에 점심시간이 있고 나서 뒤에 첨삭이 있습니다. 첨삭을 원래 이제 내가 공지하기로는 2시에서 4시까지라고 공지를 했었을 거야.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이과반이나 이런 애들 확통은 안 하고 있고, 이과반이나 이런 애들 첨삭을 진행해보니까 2시간은 택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1시 30분부터 4시까지로 조금 늘렸어요. 끝나고 나서 30분 정도의 시간은 있어. 뭐 밥 시간 줘야 되니까. 얘도 1시에 딱 끝내지는 않고 1시보다 조금 뭐 일찍 끝내줄 거야. 한 5분 10분 정도. 그럼 실제로는 한 35분 40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밑에 가서 뭐 1층에 가서든 아니면 시켜 먹든 해서, 웬만하면 뭐 시켜 먹는 게 낫고 요새 시국인지라. 그리고 이제 1시 반에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시에 쉬는 시간이 시작됐다고 치고, 자, 밥을 먹으러 이제서야 막 주문을 하러 갑니다. 그럼 밥 나오는 시간 몇 시? 25분. 그럼 5분 만에 마시고 올 수 있겠냐? 불가능하다, 그치? 이제야, 그치? 그래서 굶든 말든 그거는 너희들은 자유인데, 웬만하면 굶지는 말고, 쉬는 시간에 미리 밥 주문해놓고, 뭐 이제 점심시간 호다닥 먹을 수 있도록. 나도 이때 이제 밥 먹을 거거든. 그러니까. 캐릭터 확실하다, 너. 어떻게 그렇게 돼서 왔냐? 뭐안 보던 시간에 이상해진 내가. 그래서 아무튼 대충 끝나는 거는 12시 한 50분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 40분 정도의 텀은 뒀고. 그럼 첨삭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 이과반은 해서 알 거야. 지금 지연이는 처음이라서 모를 텐데, 지연이는 해봤고, 이과반은 알 거고, 사실 문과반 애들이 지금 학종 B반 듣는 애들이 잘 모를 텐데, 뭐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너네들은 지금 이과반에서 했던 첨삭이랑 똑같아. 테스트 똑같이 풉니다. 그리고요, 답은 어플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채점이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그럼 그걸 가지고 뭐 합니다? 재시험을 봅니다. 틀린 유형을 가지고 보는 거라서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
알았죠? 틀린 유형들을 2개 또는 3개씩 이제 묶어가지고 다시 한번 진행하는데, 자, 오프라인 수업이라고 얘기를 했지. 당장 이번 주부터 계속 오프라인 수업이라고 얘기했지. 그럼 오프라인 수업이면 여기에서 분명히 조교 선생님 앞에 계신단 말이야. 그럼 뭐 할 수 있겠어? 풀이 해설을 들을 수 있어. 이거는 개별적으로 개인별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너희들이 틀린 유형 다시 한번 답 보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이건 도저히 모르겠다. 답을 봐도 헷갈린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때 조교쌤한테 얘기하세요. 알았죠? 다들 뭐 지금 너네 조교가 고3 조교잖아. 걔 이제 공부 잘 하는 애거든. 고대 합격했고 하는 애니까 수업 잘 해줄 거예요. 이과 출신이고. 그래서 수원수투 뭐 수능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질문할 것도 있고 바로 따끈따끈하게 최근에 이제 수능 보내니까. 알았지?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수업 관련된 내용에서 질문 있나? 어. 아니야. 여기 학원에 올 거니까 출력해 줄 거야. 답만 이제 어플에다가 바로 입력해 주면 돼. 원래 혜림쌤이 채점해주고 답을 거기다 탭에다가 직접 입력했었는데 너희들이 각자 해주는 게 훨씬 빠르니까 혜림쌤이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취업 준비하러 가야 돼. 또 그래서 학원에 와도 어플로 그대로 쓸 겁니다. 똑같이 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진행 그렇게 될 것 같아. 그게 훨씬 빨라. 조교쌤이 다 모여가지고 막 해주는 시간에 너희들이 이제 막 누구 풀고 다 풀었는데 막 줄 서서 기다리고 있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래서 일부러 너희들한테 각자 하라고 한 거야. 지훈이 또 뭐 질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냥 고개만 내민 거야? 네. 아, 그거보단 높지. 모의고사 문제로만 낼 거예요. 전부 다. 물론 모의고사도 쉬운 건 있지. 1번, 2번, 3번에서도 수원은 나오니까. 테스트 난이도는 그래서 웬만하면 모의고사로 낼 거라서 뭐 일반적인 내신용보다는 어렵습니다. 네. 또요. 질문 있으신 분? 없나요? 그럼 뭐야? 바로 시작해? 오늘 평내고 애들한테 수업에 관련된 설명한다고 좀 늦게 진행된 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아, 너 진짜. 아, 너 캐릭터 왜 이렇게 돼서 돌아왔냐? 원래 이상하긴 했는데. 더 이상해졌네. 자, 교재는 파란색, 빨간색 2개입니다. 뒷면이 파란색은 그거 이제 착시예요. 알았죠? 그 뒷면이 파란색은 착시니까 그냥 빨간 앞면만 봐. 알았지? 빨간색 커버가 부족해서 너 같은 아이들은 이제 뒷면이 파란 걸로 줄 거야. 자, 일단 뭐 기본적으로 개념 설명을 다시 한번 하긴 할 겁니다. 수원이나 수투는 그나마 좀 낫겠는데 수원 같은 경우에 거의 다 이제 대부분 수원 뭐 정확하게 기억나는 사람들 있을까? 많이 없을 것 같아. 물론 수능 공부, 모의고사 공부를 계속 했던 애들은 잘 하겠지, 잘 할 텐데 분명히 개념들을 많이 잊었을 거야. 그래서 좀 간단하게 개념 설명을 쭉 진행하면서 가긴 갈 건데 조금 요약식으로 진행할 거고 배웠던 거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할 거라서 거의 하루에 한 2단원 정도씩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좀 빡세게 하면 쫄지 마세요. 바로 눈 땡기고 쳐다보지 말고 한 단원 정도 진행을 할 건데 좀 많은 날은 2개 정도 진행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뭐 숙제 양이나 이런 것들은 맞아, 숙제 얘기 좀 이따 해야 된다. 아무튼 그런 것들은 뭐 실제로 많지 않으니까 뭐 잘 풀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수능 특강이라는 교재를 봤던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처음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제일 뒤에 단원 제일 뒤에 단원마다 제일 뒤에 레벨 2, 레벨 3가 있어요. 거기가 사실 제일 핵심이야. 수능 특강은 제일 먼저 이제 예제 문제나 유제 문제들은 이제 흔히 너희들이 센이나 마플에서 보던 문제, 그것도 기본적인 문제로 그런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고 레벨 1은 대충 쉬운 3점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냥 보면은 바로바로 답이 나오는 거. 개념 확인, 공식 확인하는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들이고 레벨 2부터가 진짜고 레벨 2 문제들은 대략 쉬운 4점 정도, 어려운 3점 정도의 문제로 나와 있고 마지막 레벨 3는 어렵기도 어려운데 신유형들이 가끔 나와 있어. 너희들이 수능 특강이 수능 연계교재인 거 알 거야. 물론 너네들 수능에서는 EBS 연계교재의 비율이 내려간다, 그치? 50%인가까지 내려간다고 해서 좀 많이 뭐 적을 거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수능 특강 봐서 똑같은 게 나오는 거 그 70%가 아무 의미 없는 거 알잖아. 근데 그래도 수능 특강에서 나오는 신유형들은 좀 평가원에서 낼 때도 그 수능 문제 낼 때도 좀 참고하는 경향이 있거든. 그래서 레벨 3를 잘 보셔야 되는데 물론 이 교재는 작년 교재입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인 너네랑은 뭐 안 맞을 수도 있고 이미 신유형으로 나가서 문제집들에서 이제 쏟아낼 수도 있는 문제들인데 아무튼 좀 너희들이 흔히 보던 문제랑 좀 다를 거야. 난이도도 높고 알았죠? 어려운 4점 정도의 수준까지 갑니다. 그래서 공부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았죠? 뭐 또 질문 있나요? 아, 이승원이는 안 오고 응? 파란색이 있죠? 수원이 뭘까요? 그리고 답지는 내가 그냥 뭐 답지는 잘 안 보는 애들도 많아서 재본하기에는 아까워가지고 그냥 스테플러 쿵쿵 찍어놨는데 똑같이 생겼어 둘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너희들이 제목 좀 잘 보고 학원 가지고 올 때 저 안 가져왔어요 잘못 가져왔어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알았지? 왠지 너 따라 한 거예요. 똑같이. 앞에 첫 단원 보면은 이름이 뭐야 함수의 극한이야. 그럼 뭐겠어? 수투일 거고 지수와 로고야. 수원이겠지. 첫 장 찢어졌어요 이상 소리 하지 말고요. 알았죠? 첫 장 찢어졌으면 붙이세요. 뭔지 알았지? 어, 그렇지. 하나 더 추가되는데 그렇지. 수능 특강 문제가 굉장히 적어서 숙제도 매스플랫 그 어플로 하나 더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하나가 더 나가겠다, 그치? 그러면 그거 어플 어떻게 입력하는지는 테스트 봤던 애들은 알 거고 아닌 사람들은 동영상 보고 동영상 보고 너희들이 이제 답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수요일날 시험 볼 때는 시험이래. 수업할 때는 수능 특강 숙제 풀이랑 그거 매스플랫 그거 숙제 풀이랑 하고 나서 다음 진도 진행할 거예요. 알았죠? 숙제 양은 뭐 수능 특강 얼마나 나가느냐에 따라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질 예정이라 뭐 문제 수는 변동이 없는데 이틀 만에 해와야 되는 숙제이기 때문에 수능 특강 포함해서 대략 50문제 정도로 맞추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수능 특강 한 단원 다 이제 숙제로 다 나간다 치자. 그러면 대략 한 20문제 정도 되거든. 그러면은 한 30개 정도가 나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알았죠? 네. 또 질문 있나요? 그리고 첨삭 때 진행하는 테스트 만드는 어플이랑 내가 숙제 만드는 어플이랑 똑같아. 그래서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들이. 알았죠? 그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줬던 거 또 주는 게 아니라 일부러 그거 체크 안 할 거야. 뭐가 있냐면 이미 출제된 문항 제외하기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 안 할 거야, 일부러. 그래서 풀었던 거 다시 한번 보더라도 다시 제대로 좀 풀어보라는 의미고 모의고사 문제 위주로 테스트를 진행한다면은 내가 내는 숙제는 그런 구분 없이 그냥 낼 겁니다. 모의고사 용이 아니라 그냥 일반용으로도 같이 낼 거야. 알았지? 훨씬 더 기본적인 내용이 될 거고 테스트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오늘은 테스트 없으니까 수요일부터 시작. 수요일날 오늘 하는 지수 파트 테스트 볼 겁니다. 숙제는 오늘 나가고요. 네. 네. 음.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학생용 기능은 내가 잘 안 써봐서 모르겠어. 너희들이 채점을 했는데 뭐 비어 있다던가 건너뛴 것들, 그 실수로 놓친 것들, 채점 안 돼 있는 거, 그거는 조교쌤한테 이거 저 답 입력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고 이거 그래서 뭐 이거 틀린 거다 맞은 거다라고 다시 얘기해주면은 조교쌤이 하는 게 사실은 제일 편하고 너희들이 다시 하는 기능은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이어서 채점하기가 될 걸 근데 답을 비워두면 수정은 안 되는데 답을 입력 안 한 거를 다시 입력하는 건 되는 걸로 알고 있어. 채점하기 누르고 나오면은 그 목록이 뜨잖아. 거기서 다시 누르면 다시 들어가서 이어서 채점하기 될 거예요. 알았죠? 네. 또요. 일문? 더 없나요? 빨리 수업 시작할까? 빠르면은 2월. 응. 근데 이 교재가 언제 나왔었지? 이게 조금씩 항상 바뀌어가지고 그냥 내가 나오자마자 쓴 적이 별로 없으니까 1월 말? 원래 보통 1월 말에서 2월 정도쯤 나와. 2월 초 정도면은 거의 전국 서점에 다 뿌려져 있다고 보면 되고 1월 말에 나온다고 하면은 빠른 데들은 좀 바로바로 땡겨 놨을 거야. 발행이 언제지? 1월이네. 1월 중순이네. 이거는. 그래서 말쯤 이제 나온다고 얘기했나 보다. 1월 중순에서 말쯤 나와요. 곧 나와. 사실 수투는 그래서 이번 거로 해도 되긴 돼. 근데 너희들이 지금 해놓으면 조금 아깝다는 생각 들 거야. 그래서 2학기 앞둔 여름방학 때 각자 공부하는 애들도 있을 거거든. 그래서 그때 뭐 진행해도 되고. 그리고 내가 수능 파이널이라는 특강을 한 번 더 진행할 겁니다. 그때는 이번 여름방학이 될 거고 그때 요거 올해 수능 특강 가지고 한 번 더 할 거예요.
말을 하니까 이게 자꾸 안경이 올라갔어. 그래, 알았어. 미안해. 그치. 아, 진짜 안경 빼고 싶다. 아, 지현이는 안경 안 껴서 모르지. 안 끼면 이게 말을 안 하면 괜찮아. 말을 하면 자꾸 입이 올라오고 있잖아. 입을 앙 벌렸을 때 마스크가 내려오거든. 그럼 또 공간이 그럼 또 올라와. 입을 안 벌리는 그나마 괜찮은데. 자, 뭐 질문 없죠? 그러면 대충 시작해도 되겠죠? 자, 갑시다. 자, 오늘 하는 내용은 그나마 지수라서 따라오기 쉬워가지고 이제 짤막짤막하게 진행할 건데, 자, 저기부터 여기까지 쭉 개념 설명 쭉 정리 다 하고 나서 바로 시작할 겁니다. 알았죠? 자, 잠깐만. 자, 지수 한번 해볼 건데, 자, 수능 문제는 알겠지만 기본적인 개념 공식을 묻는 문제는 진짜 누구나 다 답을 톡톡톡 찍고 지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거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까먹어 가지고 잘 못하지. 그래서 이제 개념 설명하는 거니까 지금 내가 해주는 개념 설명은 물론 어려운 문제, 고난도 문제를 푸는데도 당연히 필요한 내용이겠지만 그거보다는 쉬운 4점들 줬을 때 바로바로 탁탁 찍고 넘어가세요 라는 의미니까 머릿속에 잘 박아두세요. 알았죠? 아는 것들 있는 점인지 다시 한번 잘 확인하고, 다시 말하지만 아는 거 확인하는 개념 설명입니다. 자, 진행할게요. 먼저 너희들이 이거는 조금 내가 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기는 한데, 근데 수능에 나와 안 나와? 거의 안 나와. 물어보는 경우가 없었던 녀석이에요. 그래서 사실 조금 아쉽기는 한데 여기 있나? 없어. 뭐냐면, 자, 문제는 안 나오니까 그냥 가볍게 잘 들어봐. 혹시나 하고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설명을 항상 합니다.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는데, 너네가 이제 원래는 제곱근, 세제곱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쭉 설명을 하는데, 너네가 n제곱근이라고 하면은 너희들 확인 요소는 딱 두 개였던 거 기억나나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참거짓 문제에서 학교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녀석인데, 기억,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은 지원이 마이너스 3뿐이다. 참여의 것이에요. 그렇지. 틀렸죠. 자, 요런 거 보자마자 이제 참고지를 찾아줄 수 있어야 되거든.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 학교 시험에서는 거의 이런 것만 가지고 5개 쫙 내고 나서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내기도 하지. 니은 하나 더 가보자. 지원아. 16의 4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2이다. 참여해요? 거짓이에요? 너 지원이야? 그렇죠. 거짓이죠. 팬다 진짜. 자, 뭐가 확인 요소인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봐. n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왔었냐면, 일단 너네가 n제곱근이라는 놈의 정의를 먼저 알아야지. 뭐냐면 x를 n제곱을 했을 때 a가 되는 수라고 해서, 이거 지금 몇 차 방정식이거든. a를 넘겨서 생각해주면 n차 방정식이란 말이야. 맞죠? n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근, 즉 제곱 n제곱이라는 걸 했을 때 a가 되는 근을 n제곱 근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n차 방정식의 근인 n제곱 근은 기본적으로 n개입니다. 2차 방정식이면 2개고 3차 방정식이면 3개고 4차 방정식이면 4개야. 그래서 둘 다 틀린 이유가 세제곱근은 3개고 4제곱근은 4개여야 되는데 각각 1개, 2개로 물어봤기 때문에 일단 거짓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참인 경우가 있을 때가 있거든.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함수로 해석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범위는 뭐가 됩니다? 실수만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기 디귿에서 뭐라고 해볼까? 마이너스 32의 5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뿐이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참이야 것이야 지원아? 그렇지. 참이 되는 거야. 반드시 너희들은 확인 요소가 2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자, 뭐뭐 확인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할 건데,
저 녀석을 함수로 해석한다 그랬고, 함수로 해석하는 건 그래프를 그리는 거라 그랬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x의 n승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볼 거고, y는 a라는 상수함수를 그려볼 거야. 그때 그림을 그릴 때 첫 번째로 n이 짝수가 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n이 홀수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저 x n승의 그래프는. 그리고 짝수일 때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2차 함수랑 똑같이 생깁니다. 이게 좀 더 점점 사각턱이 되어 가느냐, 또 삐죽한 계란형인 나처럼 대계란형 이 되어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드립이 이상해서 멈췄어. 그리고 n이 홀수인 경우에는 3차 함수랑 똑같이 이렇게 생겨납니다. 맞죠? 물론 1승일 때만 이거고, 근데 1제곱근은 없잖아. 무시하자. 이런 식으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y는 a라는 상수함수를 그릴 때 a가 양수인지 a가 0인지 a가 음수인지에 따라 그는 함수로 해석하면 뭐가 되는 거야? 교점을 말하는 거다, 그치? 그래서 교점의 개수를 찾아보면 2개, 1개 없다가 되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주면 무조건 0이 왜 여기 있어? 무조건 1개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확인 요소는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을 한다? 마지막에 실수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걸 먼저 확인을 하세요. 실수인 거라고 안 물어보면 값을 볼 필요 없이 무조건 세제곱근은 3개로 얘기를 해야 되고, 4제곱근은 4개로 얘기를 하고 있어야만 일단 참이 될 여지가 있는 거지. 그치, 그치야? 지금 개수 자체가 안 맞아서 아예 틀린 거야. 알았죠? 그래서 만약에 또 한 번 더 리을이라는 게 있고, 뭐 64가 있어. 64에 6제곱근으로 물어봤어. 6개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당연히 보자마자 참. 왜? 실수인 것은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 알았죠?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실수인 것을 물어보느냐 그냥 물어보는 거냐를 확인했다. 그럼 두 번째 확인 요소는 홀수 제곱근으로 묻는지 짝수 제곱근으로 묻는지를 확인하세요. 실수인 것은이라고 물어봤을 때. 예를 들어서 미음 어디로 가볼까? 64 그대로 갈까? 64의 6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2이다 라는 게 있다고 칠게. 참의 것이야. 참 되지. 바로 나오지. 제일 먼저 오케이, 실수인 것은 이라고 물어보는 거 확인을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인 요소는 뭐라고? 짝수 제곱근인지 홀수 제곱근인지를 보라 그랬어요. 짝수 제곱근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확인 요소가 있다. 그치? 짝수 제곱근으로 물어볼 때는 너희들이 뭐 양수에 대한 짝수 제곱근인지 0에 대한 건지, 0은 보통 안 물어보지, 음수에 대한 건지에 따라 개수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마지막 보기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뭐 마이너스 30 뭐까? 마이너스 16의 제곱근은 중 실수인 것은 뭐야? 2개이다. 2개이다. 자, 그럼 확인 요소 첫 번째 누구? 실수인 것은이라고 물어보나요? 네. 그러면 짝수 제곱근인지 홀수 제곱근인지를 확인하자. 그냥 제곱근이니까 얘는 뭐야? 짝수 제곱근에 대한 얘기다, 그치? 그러면은 뭘 봐야지? 앞에 있는 부호를 한 번 더 확인해 봐야지. 음수네? 그러면 뭐야? 없어야 정상이지. 알았죠? 그러면 얘는 거짓이라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누구? 홀수 제곱근은 실수인 것은이라고 물어봤지? 홀수 제곱근이네? 그러면 무조건 하나라고 물어보면 일단 맞을 여지는 있습니다. 개수는 맞아. 근데 값이 맞는지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기는 해야지. 됐죠? 요거 조심하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 이거는 수원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냥 기초 상식 얘기인데, a의 제곱의 루트를 씌웠어. 이거 뭐야? 절대값 a. 근데 루트의 a의 제곱은 뭐다? 그냥 a. 물론 실수의 범위라고 얘기했을 때 밑에 거는, 이거는 a라는 놈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근데 제곱을 함으로써 무조건 양수가 됐고, 양수에 대한 제곱근이기 때문에 양수로 끄집어내야 돼. 요 놈이 음수가 되고 싶으면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고서는 음수가 될 수 없다, 그치? 제곱근 제곱근 짝수 제곱 짝수 제곱근이니까. 알았죠? 이거는 기초 상식입니다. 알았죠, 은지야? 기초 상식입니다. 네, 요거는 혹시나 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이거 말고는 사실 거듭 제곱근에서 할 얘기는 기본 계산 정도
그래서 거듭 제곱근의 뭐 계산 법칙이라고 하는 쌤들도 있고 뭐 기본 성질 또는 성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원래는 계산 법칙이라고 불렀었거든요 예전부터. 그래서 그냥 이걸로 갈게요. 자, 계산 법칙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냐면 5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한번 쭉 얘기해보자. 너네 다 할 수 있는 거야. n제곱근에 a가 있어. n제곱근에 b가 있어. 곱하래. 뭐 해주면 돼? 합쳐요. 뭐로? n제곱근에 a, b로.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 있지. 우리 허수에서 뭐 했었어? 이거 뭐야? 기억나니? 기억이 안 나요? 이거 해도 모르겠다고? I 곱하면 마이너스 1. 그래서 루트 2. 이거잖아. 자, 다시. 자, 뭔가 리뉴얼 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새롭지?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지, 왜? 루트 A, 루트 B를 곱하면 루트 AB가 되는 거 일반적으로 맞기는 맞아. 근데 딱 하나 조심해야 될 거. A가 음수이고 B가 음수가 되면 그때는 루트 A와 루트 B를 곱하면은 그냥 루트 AB가 되는 게 아니라 앞에 반드시 뭐 붙여주세요? 마이너스 붙여주세요. 이거 복소수 단원에서 합니다. 수학상. 그래서 이런 경우 예외가 등장을 하면 안 된다, 그치? 그래서 거듭제곱근의 계산 법칙에는 기본적으로 양수일 때 따라가는 거라고 설명이 나와요. 또는 이거를 지수 법칙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이유이기도 해. 왜? 아니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곱해봤으니까 뭐도 해봐야지. 나누기도 해봐야지. 얘도 뭐가 돼요? n제곱근. n루트라는 거 없어요. 루트는 제곱근을 이르는 또 다른 명칭입니다. 알았죠? n제곱근을 나타낼 때는 무조건 n제곱근이라 읽어주세요. n루트가 어딨어 도대체. n루트는 이거지. 이게 아니라 읽을 줄도 모르는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돼야 돼? b분의 1로 합쳐준다, 그치? 자, 그러면 하나 더. 제곱근에서 역시 했던 거 한 번 더 하자. 루트 a 나누기 루트 b가 있습니다. 요 녀석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딱 한 가지 경우에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뭐? 루트 a를 루트 b로 나눴는데 합쳐주기는 합쳐주는데 앞에 뭘 붙이는 경우? 마이너스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언제게? b가 음수라고 하지 말고 맞긴 맞는데 b만 음수. 알았죠? b가 음수라고 해버리면 a는 모른다, 뭐 상관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잖아. 이거 반드시 좀 기억해두세요. 알았죠? 이 두 개는 복소수 단어에서 나왔던 거고 당연히 거듭제곱근을 다루는 수원에서도 언급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까먹은 사람들은 지금 잘 필기 해놓고 정리 좀 해두세요. 알았죠? 머릿속에 박아놓으려고 하면 내일 되면 사라져 있어요. 휘발성이 강합니다. 알죠? 고2를 다 겪었던 너희들은 알고 있지? 요거 먼저 써줘. 쓰고 나면은 내가 지우고 다음 내용 시작할게요. 이제 자, 그 다음에 다음 거듭제곱근의 계산 법칙으로 가봅시다. 뭐가 있냐면 n제곱근을 안에 a가 있는데 그놈을 m승하고 있을 때 너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순서를 내 맘대로 바꾸셔도 됩니다. 자, 왜 이게 성립하지? 단 a는 무슨 수니까? 양수니까. 음수면은 아니다. 마이너스가 붙을 수도 있어. 조심해야 됩니다. 알았죠? 이거는 양수일 때 이런 성질이 성립하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n제곱근 안에 m제곱근. 제곱근 기호가 두 개 연속으로 있을 때는 뭐 해주셔도 됩니다. 둘이 곱해주셔도 됩니다. 되게 새롭지? 안 쓰다 보니까. 거듭제곱근이 원래 좀 그래. 나도 되게 새로워 하다 보면. 그러면 n과 m의 곱하기니까 둘이 자리 바꿀 수 있다, 그쵸? m 곱하기 n으로 가고 그러면 뭐? 이렇게 되기도 하네. 자, 그러면 너희들이 요 놈에서 요 놈으로 역시 필요에 의해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5제곱근에 세제곱근에 32가 있어. 이건 뭐 하면 돼? 둘이 자리 바꿔가지고 세제곱근에 5제곱근에 32라고 해놓고 나서 세제곱근에 2라고 고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방금 저기서 나도 너희들도 모르게 썼던 녀석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n제곱근의 a의 m승이 있을 때 거기 교재도 있기는 해. 있긴 한데 이거 다섯 번째는 없다. 그건 좀 써놓으세요. 교재 필기에다가 뭐 표시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섯 번째 이거 없을 거야. 얘는 n제곱근의 a의 m승에서 이거 어떻게 바꿔주냐면 적절하게 내 맘대로 p를 곱해 주셔도 됩니다. 둘 다. 그리고 또는 똑같은 게 있으면 약분도 가능하다는 거지. 마치 이건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2의 5승이라 생각해주면 약분해서 아예 사라진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라고. 알았죠? 그래서 나중에 막 이런 연산들 하잖아. 6제곱근에 2의 6승 나오면 이거 사라져서 는 2, 뭐 이런 계산을 하게 되거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는 지울게. 요거 잘 기록해놓고 외워주세요. 자, 근데 학교 시험이 아니잖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수업은 내신용이잖아. 이거 지워도 되겠죠? 내신용이 아니잖아. 학교 시험이 아니라고 하니까 내신이잖아. 뭐야? 내신용이 아니라 수능용이잖아. 수능용이다 보면 너네들은 분명히 편리한 계산 방법을 따라가게 됩니다. 거듭제곱근의 계산 법칙 귀찮아 아니면은 할 수 있겠어? 할 수는 있겠지만 귀찮은 건 사실이거든. 질문이 좀 이상했는데. 그래서 저 녀석을 전부 다 모조리 다 지수로 바꾸러 가고, 그래서 수원에서 배우는 지수의 이름은 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그대로 할 건데 범위만 이제 뭐 하러 갈 거야? 확정하러 갑니다. 옆에 건 안 써도 돼요. 자, 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들을 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중학교 때 거야. 2의 제곱, 뭐 3의 제곱, 3의 3승, 5의 4승, 4승 뭐 이렇게 가면서 지수들이 전부 다 무슨 꼴을 띠고 있거든. 지수가 전부 다 자연수만 띠고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뭘 추가해서 0이라던가 음의 정수를 추가해서 정수로 확장시켜가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 분수꼴이지, 분수를 합쳐서 유리수로 확장시켜가고, 유리수에다가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로 넘어간다. 그치? 그래서 지수의 범위를 자연수에서 점점 확장하러 갈 거예요 라는 거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몇 가지 지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뭐 했어? 0승은 얼마야? 1인 거 알고 계시죠? 이거는 마이너스 1승은 뭐야? 그렇지, 역수인 거 알죠? 그래서 a의 마이너스 n승은 어떻게 쓰기도 해? a분의 1의 n승이라 쓰는 경우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a의 n승의 역수라 쓰기도 하고. 그치? 똑같은 표현이다. 그치? 이런 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도 있었지? 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 뭐? 분수꼴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맞죠? a의 n분의 1승은 뭘 의미하는 거였는지 기억나나? n제곱근 a. 그렇지. 이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러면 a의 n분의 m승은 어떻게 했었지? 그렇지. n제곱근 a의 m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면 이제 모든 거듭제곱근들이 다 지수로 고쳐줄 수 있으니까 저런 계산 하지 말고, 물론 보자마자 보이는 것들은 쓰면 되겠지만 좀 불편하다 싶으면은 전부 다 뭐 하라 그랬어? 지수로 고치라 그랬고, 실제로 수능 문제들은 전부 다 너희들이 본능적으로 지수로 바꾸러 가게 될 겁니다. 그거 설명하고 있었고, 그럼 이제 여기서 뭐로 넘어가니?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을 설명을 하고 싶어지지. 그래서 지수의 범위가 이제 뭐냐,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가 아니라 유리수가 아니라 실수까지 확정됐으니까, 무리수 지수는 별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딱히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수 법칙에서는 뭐 하러 가는 거야? 말 그대로 그렇지, 지수꼴의 식을, 이게 아닌데? 깜짝이야. 잘 잤어? 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그렇지. 자, 그리고 계속 가보자. 곱해봤으니까, 그렇지. 그 교재 있잖아. 거기 앉으세요. 추워? 추우면 여기 앉고. 뭐 상관은 없어. 너 맨날 그 자리가 너 고정생인 것 같아서 거기다 둔 거야. 말을 안 하냐? 알았지? 갑니다. 곱해봤으니까 뭐도 해봐야 돼. 나누기도 해봅니다. 뭐 해요? 지수끼리. 그렇지. 빼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있지? 4개인데. a의 x승을 한 번 더 y승을 하는 거는 지수끼리 곱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있지? a의 x승과 b의 x승을 곱하는 경우에 a, b로 합쳐서 x승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지수 법칙에는 아까도 얘기했던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약속?
반드시 A와 B는 모두 다 양수가 되세요. 왜? 우리는 법칙이란 건 항상 성립하는 성질을 만들고 싶은 거거든. 그 지수 법칙은 결국 거듭제곱근의 법칙이랑 일치합니다. 사실 다 바꿔보면. 그럼 그 중에서 존재하지 않는 허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 아니죠. 지수 법칙에서 지수는 전부 다 뭐예요? 실수까지만 확장된 거거든. 그래서 허수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x에다가는 모든 실수를 넣고 싶어. 2분의 1 같은 게 들어갔을 때 허수가 되지 않으려면 a나 b는 양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았죠? 그거는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여기까지가 이제 지수 법칙에 대한 얘기 한 거고, 교재는 몇 페이지에 있냐면 6페이지, 8페이지까지 쭉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사실 6페이지 B는 하나도 볼 거 없어. 정수인 지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지수 법칙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제일 위에서 건질 거는 딱 하나. A의 0승은 1, A의 마이너스 n승은 A의 n승분의 1. 그거 하나 건지는 거고, 8페이지에서 건지는 거는 제일 밑에 있는 실수인 지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성립한다. 지수 법칙을 확장시켰다라는 거. 그 다음에 8페이지 위에 있는 유리수 지수에서는 요거 두 개 딱 건지는 겁니다. 그거를 그냥 정수부터 유리수, 실수까지 쭉 넘어간 걸 다 설명하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는 지수는 끝. 이해됐지? 이거 가지고 이제 세부적인 유형들을 막 풀어봐야 되는데, 사실 내신용처럼 엄청 다양한 문제들을 풀 필요는 없어가지고, 그래서 요 수능 특강에서는 되게 몇 가지 유형 안 다루고 있어요. 그거 정도만 해도 사실은 좀 충분해. 물론 만점 받으려면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내가 어삼시사라는 문제집을 하나 해보자라고 했었잖아. 근데 내가 일부러 선정 안 했거든. 너네들 혹시 이거 공부하면서 좀 개별적으로 수능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 더 늦기 전에 어삼시사 한번 풀어보세요. 자, 지금 현재 1등급이 안 나오는 학생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2등급 정도권에서 머물러 있거나 3등급 혹은 그 이하인 학생들은 어삼시사라는 문제집 꼭 풀어보세요. 이게 뭐냐면 어려운 3점, 쉬운 4점이라고 해서 이거 다 맞추면 88점 또는 84점 정도 나오는 문제집이에요. 기출문제집이야. 근데 그런 조금 쉬운 문제들, 비교적 쉬운 문제들만 골라놓은 거야. 킬러 문제들 다 빼고 21번, 20번, 29번, 30번 같은 거 다 빼고 쉬운 것들만 다뤄놨으니까 요거 한번 꼭 풀어보고, 또는 지금 현재 2등급권이 이미 나오고 있고 1등급을 노려야 되거나 혹은 이미 1등급 나오고 있다 하는 사람들은 자이스토리를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면서 쓱 따라와주면 좋을 것 같아. 알았지? 자이스토리는 당연히 쉬운 것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것들도 같이 가지고 있어서 한번 풀어보라는 겁니다. 알았죠? 지금 왜 늦기 전에 한번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여름방학부터는 자이스토리 풀 시간 없어. 어삼시사 풀 시간 없고, 그때부터는 진짜 모의고사 문제 풀어야 돼. 내가 다 버렸나? 버렸네. 실제 모의고사처럼 나오는 문제집들이 여름방학부터는 쏟아져 나올 거야. 각 출판사들에서 엄청 찍어내요. 그거 실전처럼 풀어보는 거, 그걸 풀어봐야 돼. 여름방학부터는. 또는 2학기 시작하는 9월부터는 풀어봐야 돼. 한 2달, 3달 정도. 그래서 지금 미리 해봐야 되고, 학교 시험 때문에 뭐 등한시 하지 말고, 지금 너희들은 왜 와 있냐? 학교 내신이 안 좋아서 정시라도 생각해 보려고, 그치? 정시로 좀 더 올려서 가보려고, 또는 이미 성적이 좋아서 최저 등급이라도 맞춰 보려고. 근데 최저 등급이 빡세. 의대 이런 데들은 되게 빡세잖아. 종합이 알지? 넌 알지? 종합이가 1학년 때 1.5, 2학년 끝날 때 1.08, 3학년 졸업할 때 결국 1.02인가 1.01을 찍었다고 하더라. 걔가 서울대, 공대에 붙었고 카이스트 결국 붙었어. 둘이 고민하다가 서울대 가기로 확정을 지었는데, 고대도 이미 붙어놨었거든. 다 붙었는데 의대 둘 다 떨어졌어. 왜? 최저 못 맞췄어. 의대는 어렵습니다. 최저 되게 빡세요. 그런 전교 1등 하는 걔도 못 맞추는 게 의대 최저야. 아무튼 그런 거는 거의 정시라고 생각을 하고, 정시 만점 만다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 정시로 최소 뭐 의대래, 연대 뭐 공대 정도는 정시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공부를 해줘야 돼. 의대 가려면 수시로 가더라도. 근데 이 얘기를 왜 했지? 그러려면 지금 미리 해둬야 된다고. 학교 시험 공부하느라 시간이 없어요는 사실 핑계예요. 지금부터는 노는 시간 최대한 줄이고, 그치 승훈아? 여자친구 만나는 시간 줄이고. 자, 그리고 뭐야? 계속 공부 좀 해줘야 돼. 쉬는 시간 그런 거 유튜브 보는 시간 다 잘라가 쪼개가지고 공부해줘야 됩니다. 알았죠? 자, 너무 잡소리가 길어지네. 다음 내용 넘어가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지수 문제를 열심히 막 풀어봐야 됩니다. 맞죠? 문제를 푸는 것보다 일단 오늘은 개념 설명 먼저 좀 하고 진행할게. 근데 이 지수에는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뭐가 한계냐면, 우리는 2의 2승이 얼마야?
4. 2의 3승이 얼마야? 8인 거는 알아. 그러면 만약에 내가 야 2의 n승이 4야. n 얼마게? 라고 물어봐도 2예요. 2의 x승이 8이야. x 얼마예요? 8이에요. 안다 그치? 이것도 x로 가자. 불편하다. 뭐? 왜? 아 이거? 그래. 자 근데 여기서 당황했는데? 뭐였지? 뭐 말을 했지? 근데 2의 x승이 예를 들어서 얼마? 3이 되는 거 x 얼마게? 라고 물어보면 표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분명히 2의 1승이 2인 거 알지? 2의 2승이 4인 거 알지? 그러면 1과 2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실수 지수 어떤 놈에 의하여 분명히 2와 4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수들을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아. 실수는 무한집합이다 보니까 2와 4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를 다 표현을 할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맞죠? 1대1 대응에 의해서. 근데 딱 2와 4 사이에 있는 딱 3이라는 수를 뭐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존재한다라는 것까지는 아는데 그래서 x가 뭐지? 표현을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 녀석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개념이 바로 뭐예요? 로그라는 거고. 그래서 너네 수원 처음 했을 때 다음 지수꼴의 식을 로그로 표현을 해보라 라는 식의 연습을 많이 했었잖아.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게 로그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그라는 놈의 기본 정의는 깜짝이야! 로그의 정의는 a의 x승이 b입니다. 그때 그 x를 표현하는 방법은 로그의 a의 b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얘가 이 로그가 뭐 하기 위한? 정의되기 위한 조건 또는 근데 평내 애들한테 내가 수업 조금 나간다고 약속을 해놨는데 지수로고 다 끝내고 있네. 얘는 문과들도 있는데 존재하기 위한 조건. 그러니까 문과 무시한. 여기는 그러고 보니까 다 이과네. 모든 애들은 다 문과야? 수영이 문과, 소정이 문과, 채영이 그러네? 평내 또 다 문과만 듣고 있네. 뭐야? 판곡 문과 애들은 다 나갔구나. 판곡 이상하지 않냐? 문과 아니 3학년 때 수학이라는 과목이 없는 게 말이 돼? 개꿀이 아니라 그런가? 경미 결국 이과 갔냐 문과 갔냐? 그래? 내가 한번 불러가지고 말렸거든. 경미 되게 말렸거든. 문과로? 이과로? 아니 판곡이 경미의 장점이 뭐냐면 수학 잘하는 게 장점이거든. 근데 문과를 만약에 간다고 쳐봐, 장점이 사라지는 거야. 3학년 때 수학 과목이 없는데 내신 올리기가 더 힘들어지거든. 갈 이유가 없잖아. 일단 계속 갈게요. 그래서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존재하기 위한 조건. 그냥 앉아놔. 빨리 앉아. 카메라 가리지 말고 그냥 앉으라고. 너 잠 덜 깼니? 잠 다 깼니? 알았어요. 자, 계속 갑시다. 그래서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혹은 로그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 문제에 나오는 표현이고 실제 표현은 로그의 밑과 진수의 조건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맞죠? 자, 이게 왜 붙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결국 지수 법칙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고 실수의 범위에서 존재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A가 양수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A가 양수니까 양수를 거듭 제곱하면은 뭐가 돼? 당연히 B도 양수가 되겠지. 그래서 B라는 녀석도 양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A가 1이 아닌 이유는 한 번쯤 생각해 봤나? 자, A가 1이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해? 1의 X승이 B라는 식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B가 1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1의 X승은 1이니까 X는 무슨 수가 돼?
모든 실수가 돼. 자, 로그가 등장하게 된 이유가 뭐였죠? 이런 지수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의 실수를 구하기 위해서 표현을 한 게 로그인데, 그 로그가 모든 실수를 의미한대. 말이 되나? 안 된다, 그치? 패스. 두 번째, b가 만약에 1이 아니라 그러면, 1이 아니라 그러면 1의 x승이 예를 들어서 2나 1의 x승이 3이 되는 걸 찾아봐. 그런 x 존재하니 안 하니? 존재 자체를 하지 않는다, 그치? 지금 내가 이름 뭐라 불러놨어? 로그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그 지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뭡니다? 결국 b가 1이고 1이 아니고가 문제가 아니라 a가 1이었던 거, 그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a는 1이 아니어야 합니다. 뭐 이런 얘기로 들어가요. 알았죠? 뭐 그런 내용까지 궁금한 사람들은 꼭 나중에 과외를 꼭 하세요. 알았죠? 갑자기 지금은 이렇게 외우고 진행해 주시면 되고, 결론은 뭐다? 어떤 로그가 하나 딱 등장을 하기 위한 조건은 뭐다? 그 녀석의 누구? 밑에 있었던 A 그리고 진수 자리에 있었던 B, 그 녀석들이 밑의 조건은 2개 만족해야 되고 진수는 하나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들로 넘어가잖아. 로그 x-1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 이런 거 존재하지 않겠다. 플러스 3, 이 녀석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주면 돼? 밑에 있었던 x-1은 반드시 양수가 돼야 되고 x-1은 1이 되면 안 되고, 밑의 조건 2개. 그 다음에 진수의 조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은 뭐가 되세요? 양수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이 녀석을 풀어주게 되면 우와 이렇게 돼서 결국 x는 뭐가 되네? 마이 1과 3 사이가 되는데, 여기에서 x는 1이 1보다 크라 그랬고 x는 2는 아니라 그랬거든. 그래서 만약에 범위를 써주세요 라고 하면 답은 뭐가 되겠어?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게 이 문제의 답이 되겠지. 알았죠?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거. 그리고 나서 이런 녀석까지만 하고 나면 이제 존재 여부에 대한 얘기는 알아도 계산이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로그에 대한 역시 그렇지, 성질이라고 하지. 계산을 할 수 있는 성질을 좀 배워봅니다. 그 로그의 기본 성질 얘기를 해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나오는 건데, 이거는 확인용으로 한다. 밑이 뭐든지 간에 진수가 1이면 얼마예요? 그렇지. 그래서 로그 함수는 항상 1,0 지난다 뭐 이런 거 하잖아. 또 뭐 있지? 잠깐만, 로그 함수 언제 배우지? 좀 이따 배우는 거 맞지? 그래요. 미안해요. 그 다음에 밑과 진수가 똑같으면 얼마죠? 그렇지. 똑똑하구만. 그 다음에 로그의 성질 기본적으로 3가지 더 나옵니다. 밑이 똑같은 로그들을 뭐 해주세요? 하나의 로그를 합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진수끼리 곱해서 로그들끼리 뺍니다. 밑이 똑같은 로그들끼리 뺍니다. 그러면 하나의 로그를 합쳐줘요. 진수는 어떻게 돼요? 똑똑하구만. 그 다음에 네 번째. 로그의 AX인데 근데 진수가 지수꼴을 띄고 있어. 그럼 그 지수에 있는 n은 어떻게 해줘도 돼? 앞으로 뽑아내도 됩니다. 맞죠? 이거를 로그의 기본 성질이라 부르고, 원래 로그에 여러 가지 성질이 있고 로그의 밑변환 공식이 따로 있는데 나는 그렇게 설명 안 하죠. 그냥 밑변환 공식이라고 부르는 공식이 4개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너희들은. 자, 갑시다. 뭐가 있냐면 이거는 물어봐야지. 로그 A의 B를 밑이 C인 로그로 바꿔봐. 어떻게 해줘야 돼? 기억나나? 똑똑하구만. 너무 잘하네 다들. 꼭 기억하세요. 자, 근데 얘를 얘로 바꾸는 건 잘하는데 가끔 가다가 거꾸로 돌아와야 되는 경우 있다. 그것도 잘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로그 2분의 로그 3은 뭐가 되는 거야? 로그의 2의 3으로도 고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말을 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해서 열심히 바꿔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너무 좁은데 써지나 이거? 너무 좁은데? 좀 왼쪽으로 당기자. 그 다음에 밑을 그럼 이번에는 로그 AB야. 밑을 B로 바꿔봐. 그럼 어떻게 돼? 그렇지. 로그 BA의 역수. 똑똑하구만.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라 그래서 밑과 진수가 바뀌어 있는 녀석에 대한 두 로그는 서로 역수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라 그랬고, 그게 되게 신기하게 쓰이는 거는 언제냐면 로그 방정식 쪽입니다. 로그 방정식으로 넘어가 보면 어떤 녀석 등장하거든?
로그 A에 B 더하기 로그 B에 A가 있어. 그 녀석의 뭐 찾기? 최소값 찾기. 답 얼마예요? 2. 그치? 왜? 둘이 곱 1. 뭐 쓴 거야? 산술기야. 그렇지. 그거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지? 요거. 오. 물론 하나 더 확인 요소가 있는데 그거는 로그 함수에서 할 거니까 패스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로그 함수부터는, 지수함수 로그 함수부터는 내신용이랑 수능용 완전 다르다. 알았지? 여기까지 똑같은데. 그 다음 뭐 있지? 진수만 지수꼴이냐? 밑도 지수꼴일 수 있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 둘 다 뽑아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뽑아내세요? 대신에 밑에 있는 놈은 밑으로, 위에 있는 놈은 위로. n분의 n. 똑똑하구만. 다 기억 잘하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얘는 A의 지수에 로그가 들어가 있어. 그때 역시 필요에 의해서 어떤 작업할 수도 있어? 그 둘의 자리를 바꿔도 수는 일치합니다. 기억나요? 네. 그것도 역시 언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었니? 기억 한번 되살려보면 2에 로그 3에 미쳤나봐요. 2에 3이 있다 치자. 그럼 뭐 해주면 돼? 3. 왜? 로그 2에 2로 가면 얘 1이거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알았죠? 알았죠? 네. 여기까지가 로그의 끝.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럼 다음 시간 언제냐? 수요일날. 우리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수요일날은 지수 함수 시작한다 그랬지. 그때부터는 할 얘기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너희들이 까먹은 것도 엄청 많고. 오케이? 그래프 그릴 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거니까 그래프 외적인 얘기, 문제 풀기 위한 얘기로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럼 이제 문제 한번 쭉 풀러 돌아가 보자. 다시 돌아갑니다. 5페이지로 가볼게요. 5페이지에서 지금 예제 1번 문제 같은 것들은 내가 딱히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27의 세제곱근이 있어. 실수인 거는 보자마자 3 나오지. 허수인 거 어떻게 찾을래? 그렇지. 방정식 풀면 된다. 제곱근이라는 거는 결국 방정식의 근이라고 했잖아. 세제곱을 하면 27이 되는 거. x의 3승은 27을 풀면 돼요. 그럼 x의 3승 마이너스 27은 0이니까 3승 마이너스 3승 공식 사용을 해주면 돼. 알았죠? 오케이?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근각계수의 관계나 이런 걸 이용하면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 구할 수 있을 거야. 승원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말하면 x를 세제곱하면 27이 되는 거니까 좌변으로 넘겨가지고 는영이거든. 이거 3승 3승 공식 써주면 x-3에 x제곱에 3x에 플러스 9가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근이 베타랑 감마가 될 거야. 베타 더하기 감마 얼마야? 마이너스 4. 베타 곱하기 감마 얼마야? 9. 이거 쓰면 된다. 알았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것들은 딱히 풀 거는 없어 보이고요. 몇 번으로 바로 넘어갈 거냐면 다음 장, 오케이, 유제 4번 가봅시다.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가봅시다. 유제 4번. 람수. 유제 4번. 자, 24 곱하기 n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수가 있어. 그 녀석의 마이너스 1승도 있네. 이 녀석이 뭐가 되고 싶어? 자연수가 되고 싶어. 그때 n의 뭐 찾기? 최소값 찾기. 뭐 이런 문제인데 이런 거 어떻게 해주면 될까? 일단 지수꼴 정리 좀 할까? 지수꼴 정리를 해주면 24에 마이너스 1 쓰니까 24가 되고요. 분의 n의 몇 승이 됩니다? 3승이 됩니다. 근데 그게 뭐가 되고 싶대? 자연수가 되고 싶대. 그럼 자연수가 되고 싶으면 일단 누구 없애줘야 돼? 24라는 놈, 분모에 있는 24라는 놈 싹 다 없애줄 수 있어야 되지. 근데 24는 무슨 수야? 2의 3승 곱하기 3이어야 되거든. 그치? 그러면 n이 가장 작고 싶으면 그러면 뭐야? 일단 2는 가져서 사라지게 해줘야 되고 3도 가져서 사라지게 해줘야 되는데 더 이상 나머지 다른 것들은 가지면 되는데 가지지 말고요. 2와 3도 최소한으로 가져주세요. 그러면 3승 3승을 약분을 했을 때 사라지게 하려면 n은 일단 누구는 2는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몇 개만 가지고 있어도 돼?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n을 3승하면 2는 3개가 돼서 분모인 거 다 사라진다. 그치? 그러면 누구도 마찬가지? 3도 마찬가지. 최소한으로 가지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 하나만 가지면 되는데 3승을 했을 때 하나만 가지면 되니까 그냥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하겠다. 그치?
그래서 최소값 n은 얼마가 되겠죠? 6이 되겠죠. 이거다, 그치? 자, 저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저 문제 내신 대비 때 했던 문제야. 테스트에서도 했던 문제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내가 냈던 문제야. 시험 대비 때도 3번이나 풀었었는데, 그때 뭐 기억은 날지는 모르겠어도 잘 맞췄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갑니다. 자, 요 녀석을 풀 때 당신들은 뭐 해줘야 돼? 그렇지. 방금 한 거 이거 문제 되게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것도 아마 평가원 기출 문제일 거야. 내가 기억이 맞다면. 일단 얘 자연수가 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루트 풀 수 있어야 되고, 요 녀석 사라져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그거보다 먼저 알아둘 게 사실 하나가 더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여기서도 사실 이거는 분모만 사라지게 하는 데서 조금 느낌이 달랐는데, 어떤 거 하나가 더 있냐면, 자연수라는 녀석의 자연수 승이 자연수입니다. 물론 얘가 1이라는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0도 하나 더 있기는 해. 근데 그냥 편의상 그냥 자연수의 자연수 승이 자연수입니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부 다 거듭제곱근 상태 말고 지수꼴로 고쳐봐. 먼저 루트 안에 것만 보면은 2의 a승 나누기 2의 1승이 있으니까 2의 몇 승? 2의 a-1승. 그치? 그리고 밖에 뭐가 있으니까? 루트가 있으니까 나누기 2승. 2분의 1승이니까. 그리고 한 번 더. 5도 어떻게 돼요? 5의 몇 승? 잠깐 5였나? 맞네. 5의 몇 승? b 나누기 2승. 그렇지. 2분의 b승. 요거다, 그치? 근데 이게 자연수가 되고 싶어. 얘랑 얘가 밑이 서로 손대, 서로 소인 두 개가 적당하게 지수 맞추면 약분되냐? 그럴 리는 없지.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되고 싶으면 얘가 자연수가 되고 얘가 자연수가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2분의 a-1이 자연수가 되고 싶으면 a-1은 무슨 수가 돼야 돼? 짝수가 돼서 분모에 있는 2를 사라지게 해줘야 되겠네. 그럼 a는 무슨 수가 되겠네? 홀수가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두 번째, 2분의 b도 자연수가 되고 싶으면 b가 무슨 수가 되어야 돼? 짝수가 되어야 합니다. 에서 끝. 그리고 나서 밑에 녀석도 한번 풀어보자. 얘도 똑같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방금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3의 몇 승? 3분의 b승. 2의 몇 승? 3분의 a 플러스 1승. 미쳤나봐. 요거고요. 요겁니다. 됐죠? 근데 걔가 이번엔 무슨 수? 유리수가 되고 싶대. 유리수는 무슨 수? 그냥 분수꼴 띄면 되니까. 근데 뭐 정수분의 정수 띄워야 되니까 얘가 정수 또는 자연수여야 하고, 양수니까 그냥 자연수로 갈게. 얘가 자연수여야 합니다. 맞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b가 무슨 수? 3의 배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찾아오고, 두 번째 여기서는 무슨 수? a 플러스 1이 무슨 수? 3의 배수여야 해. 그러면 a는 무슨 수가 되겠네? 3의 배수보다 하나 작은 수가 되겠네. 그럼 그거 동시에 만족하는 b는 뭐가 되면 돼? 짝수인데 3의 배수.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거 찾아봐. 짝수 3의 배수 중에 가장 작은 거 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는 무슨 수? 3의 배수보다 하나 작으면 돼. 뭐 그냥 넣으면 되지. 2, 5, 8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 홀수 가장 작은 거는 뭐 있어요? 5가 되겠네.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 최소값 나온다. 그치? 답 얼마? 11. 잘하네요. 똑똑하구만. 지수에서 나오는 어려운 문제는 끼케야 요 정도입니다. 지수 함수 로감수 들어가기 전에는 뭐 다 할 수 있겠다. 그치? 요? 네. 넘어갈게요. 너무 쉬워서. 그 다음에 무리수 지수는 별거 있다 없다? 별거 없다. 계산이 불편했던 것 뿐이지 지금 별거 없어요. 바로 로그 문제 조금 몇 개만 풀자. 자, 그러면 어떤 거 한번 해보냐면, 너무 쉬운 것들은 제외하고 싶은데 이거는 그냥 몸풀기로 갈까? 유제 7번 풀어보세요. 쭉 하고 설명하고 그냥 쉬자. 유제 7번 풀어보시고,
예제 5번 풀어보시고 두 개만 해보세요. 상용로그는 쉬고 나서 설명할 겁니다. 자, 두 개 풀고 쉴게요. 오늘은 상용로그가 핵심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 같은데 유제 7번 가보자. 유제 7번 맞지? 네. 왜 하라 그랬지? 너네가 내가 야 학생들과 선생의 차이가 뭔지 알아? 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었지. 내가 해줬던 말. 학생들은 그냥 문제를 풀고 선생들은 생각을 하면서 풀고, 학생들은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막 이것저것 해보는 방식으로 개념을 끄집어내고, 선생들은 개념이 필요한 게 폴더별 정리가 다 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걸 탁탁 꺼내는 거. 그래서 속도 차이가 조금 날 수밖에 없어요. 머리가 똑똑하고 아니고가 아니라 수학을 그만큼 익숙하냐 안 익숙하냐인데, 이거를 설명한 이유는 사실 이 문제가 진짜 중요해서라기보다 이런 자세를 좀 가져달라고. 기본적으로 x, y 값을 찾아달라고 하잖아. 그치? 그럼 식과 미지수의 개수를 다시 한번 잘 해봐. 미지수 몇 개? 2개. 식 몇 개? 그러면은 뭐 하면 돼? 그냥 어떻게든 연립만 하면 돼. 지금은 여기에서 x가 그냥 나와버리니까 사실 연립이란 느낌도 아니기는 하지. 근데 여기도 xy에 대한 식이 나와 있고 여기도 xy에 대한 식이 나와 있었다면 그때는 진짜 연립 문제가 맞습니다. 알았죠? 알았죠? 그럼 이 문제 아무튼 어떻게 풀래? 지금 물어본 게 xy였지. 여기서 뭐 찾아주면 돼? x 찾아주면 되겠네. 일단 얘를 무슨 꼴로 고치자? 지수꼴로 고쳐보자. 2의 몇 승이? 3분의 1승이 뭐예요? x예요. x 찾았어요. 여기서 뭐 하자? y 찾아야지. x 대신에 뭐 넣자? 2의 3분의 1승 넣자. y가 됐어요. 는 2. 이것도 뭐 하자? 2의 3분의 1승의 제곱이 y다. 그치? 끝났네. x, y 찾았습니다. 둘이 곱했어요. 어머, 2의 지수꼴을 곱하랜다. 뭐 하면 돼? 지수끼리 더하면 되겠네. x, y는 뭐가 됩니다? 2의 1승. 됐죠?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아까 말했듯이 xy에 대한 식으로 두 개 나와 있으면 그건 연립 문제야. 그거 생각하고 가라고. 그거 설명하고 싶었던 거고. 다음 마지막 예제 5번으로 가보자. 밑변환 공식. 이거는 근데 밑의 변환이라는 위에 이름을 보고 풀지 말고 너희들이 로그를 대하는 기본 자세 중에 하나 뭐 있어? 밑이 다르네. 밑이 다르면 뭐 해주세요? 밑을 같게 해주세요. 기억나니? 무시하니? 네. 이거다. 그치? 어때? 일단 비례식이니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습니다 라고도 하겠지만 그거 하고 나서 뭐 해야 돼? 일단 밑이 이상한 게 하나 있다. 그치? 얘 뭐로 밑을 고쳐야 돼? A로 고치면은 편하겠네. 그렇게 해달라는 거지. 맞지? 그럼 이거 곱해서 5 곱하기 로그 A의 B로 바로 가고요. 요 둘이 곱해서 왜 이렇게 복잡해? 2 곱하기 로그 A의 BC에다가 이거 바로 밑변환 공식 쓸게. 로그 A의 밑 BC 로그 A의 진수 AC 하고 나니까 약분되고. 그치? 그러면 2 곱하기 얘 진수가 곱해져 있네. 뭐 하자? 뜯자. 뭐 더하기? 1 더하기 뭐? 로그 A의 C. 되었나요? 예. 근데 이 뭐 하라는 거야 문제가? 뭐 답 나왔네? 답 나와 있네. 2 아니냐? 1이냐? 뭐 답은 생략할게. 알았죠? 그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로그를 대하는 기본 자세 뭐 하자? 밑이 다르면 밑을 같게 하자. 뭐 이런 것들 얘기해본 거야. 알았죠? 문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뒤에 있는 레벨 1, 2 문제들도 오늘 한두 개 풀긴 풀 건데 일단 상용 로그에 좀 더 힘을 실을 거예요. 상용 로그 모의고사 문제들은 특히 이렇게 풀면 쉽다라는 거 너희들도 배웠지만 한 번 더 해보자. 알았죠? 일단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내가 상용 로그를 설명할 때 항상 가지고 오는 녀석이 하나 있는데 유효 숫자 표현법이라는 거 기억나니? 너무 오래돼서 기억 안 나니? 1년 됐지? 배운지 수원은. 자, 일단 상용 로그라고 하는 녀석의 그 이름 유래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상용입니다.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로그란 얘기거든. 너네가 이제 많이 쓰는 것들은 간편하게 쓰는 거를 좋아하잖아. 수학이라는 과목의 특징이. 그래서 제곱근 같은 것도 세제곱근은 이렇게 쓰잖아. 네제곱근은 이렇게 쓰고요. 나 마스크 왜 빼니 자꾸 수업할 때? 방금 들어오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3번 뺐다. 바본가? 자, 이렇게 쓰잖아. 근데
근데 왜 제곱근은 이렇게 안 써? 너무 많이 쓰니까 2 쓰는 게 불편한 거야. 그래서 옛날에 내가 배울 때는 2를 쓰는 거야. 근데 생략을 해도 좋아. 이렇게 가르쳤었는데 요새는 아예 없는 것처럼 가르치죠. 그쵸? 일단 2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푸세요. 알았음? 자, 근데 아무튼 일단 뭐 그런 걸 떠나서 어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생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그 같은 것도 있지. 로그도 어때? 밑이 A인 거, 밑이 2인 거, 밑이 3인 거도 있는데 밑이 10인 녀석은 그냥 로그로 쓰죠. 그리고 어제 배워서 알지? 너희들 4명은 하필이면 알지? 밑이 2인 거는 내추럴 로그 LN으로 쓰자고 약속했었다, 그치? 어제 했었던 거. 그런 것들처럼 이상한 소리 내지 마세요. 밑이 많이 쓰이는 거는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건 근데 우리나라에서의 약속이고 미국은 뭐라 그랬어? 밑이 10인 거를 아니고 밑이 2인 거를 그냥 로그로 쓴다 그랬지. 뭐 이거는 알아두세요. 상식입니다. 이건 그냥. 이건 알 필요 없고 아무튼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럼 다시 상용 로그라고 하는 거는 많이 쓰인다고 해서 그래서 밑을 생략을 한 건데 진짜 살아가는데 필요하니? 마트 가서 로그가 필요해? 그건 아니잖아. 그치? 사용되는 분야가 뭐야? 아주 큰 수나 아주 작은 수를 다룬단 말이야. 그럼 너무나도 큰 수는 숫자를 쫙 늘어놓고 나서 10조 막 이런 단위를 쫙 늘어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크기 비교해봐라고 하면 한눈에 들어오겠니? 안 들어온단 말이야. 물론 제일 앞자리 봐야 되지만 자릿수 하나하나 세봐야 되고 막 헷갈린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하는 작업이 막 콤마라도 찍어 놓잖아. 그런 걸 보고 구분을 하는데 매우 큰 수나 매우 작은 수들은 뭐 가지고 먼저 제일 판단을 하기가 쉽냐면 아까 내가 말했던 자릿수. 이게 10자릿수가 있고 9자릿수가 있어. 누가 봐도 10자릿수가 크지. 대충 한 10배에서 100배 정도 사이로. 그치? 그런 식으로 크단 말이야. 그래서 먼저 너희들은 굉장히 큰 수 같은 거는 뭐를 가지고 다뤄줍니다. 자릿수를 가지고 다뤄보자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굉장히 작은 0.0000000 막 넘어가는 그런 수들을 뭐 나노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쪽 단위로 넘어가 보면 어때? 굉장히 작은 수다 보니까 그래서 소수점 아래 몇 째짜리까지 내려가냐? 7번째짜리까지 갑니다. 10번째짜리까지 갑니다. 누가 훨씬 작아? 10번째짜리까지 간 게 훨씬 작잖아. 그런 소수점의 자릿수를 가지고 너희들이 그 수의 대소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런 자릿수가 똑같아. 그러고 나면은 뭘 가지고 비교하니? 예를 들어서 5자리야. 누가 커? 얘가 큰 거 명확하지? 뭐 보고 판단했어? 맞지? 앞에 있는 수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두 번째로 대소 비교가 가능해지거든. 지금 나는 뭐 대소 비교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큰 수나 작은 수들은 자릿수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유효 숫자 표현법은 그 과학 공학 분야,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필이면 다 이과니까 나중에 곧 과학 공학 분야로 갈 거고, 그리고 지금 하필이면 인강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문과니까 뭐 여기서 끝나겠지만 아무튼 과학 분야, 공학 분야로 넘어가 보면 결국 굉장히 큰 수, 굉장히 작은 수들을 다루게 돼서 예를 들어서 123이라던가 12300이라던가 나는 지금 작은 수를 쓰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걸 알아두세요. 0.0123이라던가 0.000123이라는 수를 어떻게 표현을 하기로 약속을 했냐면 실제 화학 물리에서 씁니다. 생물은 모르겠다. 1.23에다가 곱하기 10의 제곱이요. 얘는 1.23에다가 곱하기 10의 4승이요. 너희들이 이제 내년이면 배우는 거야 이거. 1. 아닐 수도 있나? 자, 넘어가자. 내년 대학 가면 배운다고. 내년 고3 대일 아니야? 내년 대1이잖아. 너 진짜 오늘 너 새로운 아이도 있는데 지금 너 되게 독특하게 쳐다보겠다 뒤에서. 얘 뭐야 얘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74가 있어. 지원이 유수자 표현법으로 표현을 해봐 이 수를. 그렇지. 2.74. 그렇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항상 유효수자 표현법은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냐면 여기에는 10을 여러 번 곱해줘요. 자, 근데 앞에는 무슨 수가 들어가냐면 항상 한 자릿수가 들어가. 뭐가 들어간다고 승원아? 한 자릿수. 한 자릿수라는 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해봐. 어떤 수라는 얘기야? 1.0보다는 크거나 같은 수고 10보다 작은 수죠.
그리고 얘는 그걸 가지고 이 수에다가 10을 곱함으로써 소수점을 옮겨서 자릿수를 늘려주거나 줄여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맞죠? 소수점을 앞으로 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이 녀석은 결국 상용 로그라고 하는 거는 그 자릿수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쉽게 표현을 해놓은 거거든. 자, 이 수가 어떤 수인지를 상용 로그에다가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로그 123을 만들었다는 얘기겠지. 알았죠? 갑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로그에 넣은 거니까 로그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상용 로그는 일부러 내가 지금 처음 하는 것처럼 설명한다. 자세하게. 1.23과 10의 제곱 진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로그끼리의 덧셈으로 만들어지죠. 이렇게 표현된다. 그쵸? 순서를 좀 바꿔서 쓸게. 2 더하기 로그 1.23이 됩니다. 그럼 얘는 로그를 취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4 더하기 로그의 1.23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2 더하기 로그의 1.23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4 더하기 로그의 1.23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녀석들은 어디서 등장한 거야? 10을 곱한 횟수. 그리고 여기 있는 녀석은 어떻게 된 거야, 얘들아? 여기에 들어간 수를 내가 A라고 생각을 해보면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은 수지. 지금 여기는 그럼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로그 A가 들어간 거네. 로그 A라는 수는 어떤 수가 되겠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수가 되겠죠. 아, 얘가 뭐라고?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수를 다루게 되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게 돼? 우리가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녀석이 나오는 거고, 얘는 보고 있어서 알겠지만 곱한 횟수, 10을 곱한 횟수이기 때문에 정수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수 부분이라고 부르게 돼. 그러면 다시 한번 잘 봐라. 결국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의미로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정수 부분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일단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으니까 양수인 경우부터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볼게. 그리고 음수인 경우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볼 건데,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 보자. 내가 알아보고 싶었던 수는 얘네들이고, 얘네들을 로그에 넣은 값을 보고 있는 겁니다. 로그에 넣어 봤더니 정수가 2가 나왔대. 그 말은 원래 수 쟤는 몇 자릿수에다가 한 자릿수에다가 10을 두 번 곱함으로써 자릿수가 두 개 늘어났다. 그치? 양의 값을 가지게 되면 그 녀석은 늘어난 만큼의 자릿수를 얘기하고 원래는 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자릿수를 구하는 지표가 됩니다 라고 해서 지표와 가수라는 이름으로 쓰기도 해요. 대학 가면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정수 부분만큼 늘어났어. 정수 부분만큼 늘어났어. 원래 몇 자릿수였는데 한 자릿수였는데, 뭐 이렇게 풀어주는 거고. 두 번째는 n이 음수가 되면 한 자리였어. 근데 10을 어떻게 하니? 마이너스 승으로 곱해주게 되면 소수점을 앞으로 당기는 거지. 몇 번 당기래? 두 번 당겨보래. 여기까지 왔어. 어떻게 됐어? 요걸 이제 보면 되는데, 그때 너희들이 보자마자 읽어주면 되게 편하니까 이 수를 보고 얘기를 해봐. 마이너스 2는 뭘 의미하는 걸까? 마이너스 4는 뭘 의미하는 걸까? 소수점 아래 두 번째에서 뭔가가 나옵니다. 소수점 아래 네 번째에서 뭔가가 나옵니다. 그 뭔가는 1.23의 그 1 같은 거. 제일 첫 번째 수가 0이 아니잖아. 그 녀석이 등장합니다 라고 해서 얘는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뭔가를 풀어주는 거고, 좀 이따가 한번 문제 풀면서 더 얘기를 해줄게. 지금은 큼직하게 그냥 흐름만 잘 따라만 와봐. 바로 문제 풀 거야. 그리고 소수 부분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로그 1.23이 뭔지 모르니까 비워놓은 상태로 두는데, 일단 로그에 넣은 값에서 정수 부분 빼고 소수 부분 읽어주면 얘랑 다 똑같은 거 알지? 그럼 너희들은 원래 로그에 들어가기 전의 수 이 4개의 공통점을 찾아봐. 뭐야? 1, 2, 3이라는 수의 배열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뭐라고? 수의 배열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냐면, 그냥 너희들은 칠판 봐. 이거 말고 이걸로 가자.
어떤 문제를 풀어볼 거냐면 로그에 417이라는 수가 있대. 2.6201이래. 그리고 로그 A가 0.6201이고 로그의 B가 3.6201이에요. 를 원래 교육과정에서 원하는, 요즘 교육과정에서 원하는 풀이를 먼저 보여줄게. 원래는 어떻게 풀기를 원하냐면 소수 부분이 똑같네. 그러면 이 0.6201이라는 수를 2.6201에다가 2를 빼자라고 생각을 해서 2.6201은 로그의 417이고 마이너스 2는 나누기 100을 의미합니다. 10의 제곱. 그래서 로그의 4.17이 되니까 A는 얼마야? 4.17이에요 라고 풀어주기를 원하는 거야. 한 번 더 두 번째 문제를 풀어주면 얘도 2.6201에다가 1을 더해주세요. 그 말은 로그의 4.17에다가 로그의 10을 더하는 거니까 진수에서는 10을 곱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로그의 41.7이 되네. 따라서 B는 41.7입니다. 이게 원래 교육과정에서 원하는 풀인데 이렇게 가면 너무 복잡하고 귀찮단 말이야. 복잡한 게 아니라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제일 알려주는 겁니다. 한 번만 너희들이 몸에 익혀두면은 기억 잘 할 거야. 기억 잘 날 거야. 알았지? 그래서 지우고 다시 한번 풀어줄 건데요. 일단 그냥 한번 풀어주고 나서 다시 정리해서 풀어주면 너희들이 로그 값을 보고 있고 여기에서 어떤 놈들의 정보를 얻는 거야? 로그 안에 있는 녀석들의 정보를 얻는 거야. 소수 부분이 똑같네? A도 B도 수의 배열은 417이라는 수의 배열을 보이고 있을 겁니다. 정수 부분이 0이니까 10을 한 번도 안 곱한 거야. 즉 자릿수는 변화하지 않았어요. 원래 몇 자리? 한 자릿수예요. 두 번째, B는 잠깐만, 아까 내가 잘못 푼 것 같은데? 이거 왜 1이야? 얘가 왜 로그 4.17이야? 417이지? 그치? 이거 잘못 풀었었어. 이상하네. 잠깐 취했었나봐요. 자, 다시 갈게요. 그래서 로그 B를 보니까 정수 부분이 얼마네? 3이네. 양수다. 그치? 10을 3번 곱했어. 자릿수가 몇 개 늘어났어? 3개 늘어났어. 원래 몇 자릿수였는데? 한 자릿수였는데.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해봐. 자릿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릿수는 뭐? 얘 더하기 1. 네 자릿수 0 하나만 더 붙이면 돼. 이렇게 푸는 거라고. 자, 다시 지운다. 다시 어떻게 푸는 거라고? 자, 다시 갑니다. 너희들이 이제 제대로 풀어볼게. A라는 수를 보고 싶으면 너희들은 여기에 있는 정수 부분이랑 여기에 있는 소수 부분을 따로따로 보세요. 알았죠? 자, 정수 부분은 뭐야? 0. 0이라는 말은 자릿수 한 자릿수입니다. 어떤 수의 배열을 보이고 있어요? 한 자릿수인데 6201이라는 걸 보니까 얘랑 똑같은 수의 배열이요. 4, 1, 7이요. 한 자릿수. 끝. B라는 수를 찾아가 보자. 어떻게 해준다? 정수 부분이랑 소수 부분을 따로 보시면 됩니다. 몇 자릿수야? 네 자릿수. 그치? 하나 더 하라 그랬지, 양수면. 그리고 수의 배열은 4, 1, 7이요. 몇 자릿수? 네 자릿수. 맞추면 끝. 이런 식으로 푸는 게 훨씬 이게 상용로그지. 상용로그를 쉽게 푸는 겁니다. 알았죠? 이렇게 풀어주세요. 를 요구하는 거였어요. 너희들이 풀어보세요. 로그에 54.3이라는 게 1.7348이라고 나와 있대. 로그에 5430을 구해주세요. 두 번째, 로그의 B가 마이너스 1.2652입니다. A와 B의 합을 구하세요. 이게 문제인데 A, B 찾아봐 라고 생각하고 풀어보세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자, 잘 보자. 얘는 뭘 하래? 로그 값을 구하래. 즉 얘의 정보들을 쓰라고 하는 거고, 얘는 뭐야? 이 정보를 이용해서 B를 찾아주세요 라는 거다. 그치? 그때 너희들은 일단 얘를 볼 때 어머, 수의 배열이 똑같네. 그 로그 값은
.7328이 나와야 돼. 근데 네 자릿수니까 3이 나와야 돼 하고 끝나는 거라고 보자마자. 이게 돼야지 아까처럼 막 식을 써나가고 있는 식으로 고등수학처럼 풀지 마세요. 수능 그렇게 풀지 마세요. 그 얘는 마찬가지인데 얘는 마이너스가 붙었을 때는 항상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소수부는 기본 약속 뭐다? 0보다 큰 수로 표현을 해야 돼. 근데 쟤처럼 마이너스 1점 까먹었다. 2652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냥 마이너스 1로 뜯으면 뭐야? 마이너스 0.265이지. 그래서 이렇게 뜯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소수분은 265로 읽는 게 아니라 뭐 해줘야 돼? 마이너스 2 더하기 0.7348로 풀어줘야 되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됐네? B라는 수는 어떤 정보를 얻었어? 수의 배열은 0.7318 소수 부분 똑같은 거 보니까 543이라는 정보를 얻었는데 근데 마이너스 2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두 번째 자리에서 그 543이 등장하면 됩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알았죠? 더 세면 하지 마세요 그냥. 알았죠? 이렇게 푸는 거야. 상용로그를 어떻게 풀어야 제대로 푸는 건지 알겠어? 이겁니다. 상용로그는 너희들이 원래 알고 있던 그런 식으로 푸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배우는 걸로. 알았죠? 물론 무조건 저렇게 하면 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지금 그리고 기본적인 상용 로그는 저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로그야. 즉 밑이 10인 그냥 일반적인 로그야. 로그의 기본 성질 그대로 다 따라가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저런 식으로도 해석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라는 그거예요. 15페이지 한번 보자. 여기서 어떤 문제를 볼 거냐면 예제 6번을 볼 건데 예제 6번 같은 문제들은 내가 설명한 이 내용들이 전혀 필요 없는 그냥 기초 문제다. 그치? 가보자. 어이? 예제 6번 로그에 5제곱근의 500을 구하라고 하는데 자 옆에 뭐가 주어져 있다. 뭐가 주어져 있어? 로그 2 얼마예요? 자 항상 상용 로그에서 특정 로그 값들을 줍니다. 아까 얘처럼 뭔가를 줍니다. 얘처럼 로그 1.23도 아마 줄 겁니다. 그때 얘를 풀어주세요. 뭘 해주세요? 이 녀석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5분의 1 일단 뽑아내고 로그의 기본 성질 그치? 그리고 로그 안에서 뭐가 들어가 있어? 500이 들어가 있다. 그치? 500은 5 곱하기 100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자 5는 로그 2 줍니다. 로그 3도 줘요. 로그 4는 로그 2의 2배 하면 돼. 로그 5는 이거 기억하라고. 뭐? 로그 5는 항상 로그의 2분의 10이에요. 1 마이너스 로그 2로 해석을 하세요. 알았죠? 로그 5는 이제 1 마이너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 2분의 1000을 읽어주는 거야. 2분의 1000 맞니? 그래서 5분의 1 곱하기 3 마이너스 0.301죠. 태연이 계산은 해내도 되겠죠? 답은 53984 4번 나온답니다. 알았죠?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11번 같은 거 이런 거 풀 때 이제 내가 알려준 걸 알고 있으면 쉬워진다라는 거지. 유제 11번 풀어보세요. 진짜 피곤했다 그때. 자 갑시다.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바로 알겠지. 주어진 게 하나 있었는데 로그 3이 주어졌지? 로그 3이 0.477로 주어져 있을 겁니다 아마. 자 갑시다. 얘 이용해서 이거 찾으란다. 이거 바로 나온다 그치? 뭐예요? 마이너스 3 더하기 0.4771 바로 해석된다 그치? 그럼 뭐야? 0.4771 뭐? 3이라는 수랑 수의 배열이 똑같고 그냥 3이고 자릿수는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까지 내려가 있으세요. 얘는 뭐겠어? 응? 이거다 그치? 뭐겠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 그치? 됐죠? 넘어갑니다. 자 이런 게 상용 로그예요. 그래서 자 사실 내가 너희들한테 연습시키고 싶은 상용 로그는 이거는 아니고 조금 다른 게 있는데 그거는 요거 가지고 얘기해 줄게. 문제 써줄 테니까 차버린다 너. 풀어보세요. 알았죠? 그리고 하나 상식으로 알아두자. 너네 막 이런 문제들 알지? 예를 들어서 어떤 음원에서 나오는 음향 출력이 kW일 때 음향 뭐 출력 어쩌고저쩌고 세기를 뭐라고 하자.
그때 그 음양 출력과 세기는 이러이러한 식을 따른다. 그때 뭐 출력이 어쩌고 세기가 어쩌고 출력이 어쩌고 세기가 어쩌고 이런 문제 알지? 실생활 활용 문제. 요즘 수능에 안 나옵니다. 알겠죠? 한 5년 전, 4년 전쯤부터 수능에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능 특강에는 딱히 다루고 있지 않을 거야. 근데 이걸 왜 굳이 다룬다? 마플에 설명 잘 돼 있었는데 교과서에 아직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냥 했던 것 뿐이에요. 수능에서는 안 나오니까 일단은 이런 문제 제외하세요. 물론 나오면 뭐 하면 돼? 대입해서 풀면 돼. 알았지? 기출문제 풀다 보면 많이 풀 거라서 딱히 내가 오늘 다루진 않습니다. 알았음? 원래 학교도 안 나오죠. 네. 왜? 그게 끝? 아, 너 진짜. 자, 갑니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연습시키고 싶은 거는, 자, 이거는 수능용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내가 풀 거야. 그래서 6의 10승은 몇 자릿수니? 이런 문제들을 연습했었다, 그치? 단 로그 2는 0.3? 0.3010. 그럼 로그 3은 0.477이 되겠죠? 가! 어떻게 하면 돼? 자릿수를 물어보네. 뭐 하면 돼? 자릿수가 궁금한 얘를 로그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10 곱하기 2이 더합니다. 0.7781 나오겠네. 계산했더니 뭐 나와요? 7.781. 자릿수 물어본다. 뭐만 보면 돼? 정수 부분이 7이다. 정수 부분이 7이니까 얼마야? 몇 자릿수야? 8자릿수. 하면 끝나는 거예요. 채연이도 들어와 그냥. 들어서 앉아있어. 그냥 쳐다보고 있어. 아 빨리 앉아 수업하게. 아니 빨리 앉으라고 수업하게. 너도 앉아있어 그냥. 뭐야 근데 채영이가 안 오고 채은이가 왔네. 걔 아프다 해서 어제 쉬었는데. 자 시작할게 수업. 은지 진짜 더 시끄럽네. 안 그래도 시끄러워 내가. 진짜 입마개 하고 싶다. 강아지용 입마개. 한 사놓을까? 수업할 때 물려놓게. 조용히 하세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뭐 있어? 예를 들어서 2분의 1 50승 같은 수가 있어. 그럼 얘는 소수점 안에 몇 번째 자리에서 나타나나요?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숫자가. 뭐 그렇게 물어보면 뭐 하면 돼? 역시 자릿수를 물어보네. 소수점 안에 자릿수. 그럼 뭐 해주면 돼? 넣어주면 됩니다. 얼마예요? 마이너스 50 곱하기 0.3010. 계산해보세요. 얼마예요? 15.05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6 더하기 0.95다. 그치? 정수분이 얼마네? 마이너스 16. 소수점 안에 몇 번째 자리? 16번째 자리. 뭐 이렇게 답을 내시면 돼요. 그런 거 수능에 안 나옵니다. 근데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이런 문제들도 한 번씩 그냥 연습해봐. 일반적인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에 있으면.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들한테 연습시키고 싶은 거는 이거 아니고 이제 교육과정에 나오는 녀석인데 두 가지 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수능 특강이 없어서 그냥 문제 써주는 거예요. 뭐뭐 있냐면 첫 번째로 이거 어디 갔어? x의 범위가 주어집니다. 사실은 이걸 이렇게까지 요약을 해서 설명하면 안 되는데 더 해야 될 게 많은데 뭐 일단 어쩔 수 없지. 로그 x가 있고요. 와, 로그 x 제곱의 소수 부분이 뭐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때 x의 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x의 범위가 주어집니다. 그때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이 뭐? 합이 이를 때라는 문제가 있어. 자, 수영아 어떻게 풀어야 돼? 위에 거 소수 부분이 똑같다. 어떻게 풀라 그래? 그렇지. 자, 소수 부분이 똑같은 문제나 소수 부분의 합이 1인 문제는 소수 부분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로. 얘네들은 소수 부분으로 푸는 문제가 자꾸 분이래. 소수 부분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정수 부분으로 푸셔야 합니다. 아니 소수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정수 부분으로 어떻게 풀어? 위에 문제를 풀어주면 너무 좁은데? 위에 문제를 풀어주면 이제
로그 x를 풀어주고 로그 x 제곱을 풀어주는데 잘 봐.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합니다? 소수 부분과 정수 부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표현을 하는데 얘의 소수 부분을 뭐로 써주면 돼? 똑같으니까 알파로 써주면 되고 걔를 없애기 위해서 빼면 끝납니다. 알았죠? 그러면 얘는 로그 x고 얘는 이 로그 x니까 밑에서 위에 걸 빼주면 뭐가 나와요? 로그 x가 나오고요. 밑에서 위에 거 뺐으니까 우변은 뭐 나와야 돼? m-n이 나오는데 여기서 내가 그냥 모르는 m과 n으로 표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는 사실만, 정수라는 사실만 이용을 하면 되고, 그러면 처음에 저 있었던 x를 가지고 로그 x의 범위를 구해주면 이게 나오거든. 그래서 이 범위에 있는 정수는 오직 뭐밖에 없어? 1밖에 없잖아. 그래서 x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거예요. 자, 비슷하니까 밑에 거 바로 한번 보여줄게. 소수 부분의 합이 1인 것도 소수 부분으로 푸는 게 아니라 정수 부분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푸는 거라고? 소수 부분이 아니라 정수 부분을 푸는 거는 얘도 로그 x랑 로그 루트 x를 각각 어떻게 표현을 합니다? n 더하기 알파, m 더하기 알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얘는 n 더하기 알파. 이거 1인데요 하지 말고 그냥 n으로 써놔. 그리고 얘도 m, 그리고 이번엔 같다는 건 아니지. 그럼 베타로 표현을 해놓는 거야. 지금 잘 안 보이면, 이거 칸막이 때문에 안 보이면 잠깐 뜯거나 잠깐 일어나. 알았죠? 카메라는 잠깐 눕혀놔. 옆에만 탁 뜯어서 눕혀놔. 그래도 됩니다. 다시 붙이면 돼. 에이씨. 아, 깜짝이야. 아, 놀래. 그리고 나서 그 알파와 베타를 더하고 싶어. 그러면 뭐 해요? 더해요. 알파와 베타의 합을 아니까 더해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죠? 얘는 저 녀석과 이 녀석 더해봐. 얘가 로그 x고 얘는 2분의 1 로그 x니까 더했어. 뭐야? 2분의 3 로그 x네. 근데 그게 뭐가 나와요? 더했으니까 n 더하기 m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인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래? 1이래. 그럼 이번에도 역시 뭘 이용하는 거야? 그게 정수의 합이니까 그게 정수라는 사실을 이용하는 거고, 그럼 너희들은 역시 x의 범위를 가지고 로그 x의 범위를 구한 후 2분의 3 로그 x의 범위로 바꿔보세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그치?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정수는 뭐밖에 없어요? 2밖에 없네. 그래서 x는 뭐예요? 100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풀고 끝나는 겁니다. 뭐가? 뭔 조건이 안 맞아? 어? 뭐라고? 아, 조건 잘못 썼어 내가? 아닌데 뭔 말인지 모르잖아. 뭐라고? 다시. 내가 잘못했어? 아, 왜 콧방귀를 끼고 있어? 2분의 3 로그 x가 땡큐. 2분의 3 로그 x가 2다, 그치? 그치? 2분의 3 로그 x가 정수고 2분의 3 로그 x의 범위였잖아. 나 로그 x를 잘못 봤네. 그래서 2분의 3 로그 x가 2면 되고 로그 x는 뭐면 돼? 그래서 x는 뭐야? 10의 3분의 4승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알았죠? 어때요? 정말 쉽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오케이. 오랜만에 교실이 꽉 차 있으니까 좀 덜 울리냐? 아무튼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알았죠? 요 두 개 수능에 가끔 나오니까, 모의고사에 나오니까 꼭 잘 연습해두고,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상식. 정수 부분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너네가 모든 실수는 전부 다 정수 부분 더하기 소수 부분의 합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치? 정수 부분을 나타내는 또 다른 거 하나가 뭔지 알아? 알고 있냐? 바로 게우스예요. 게우스. 가우스 x가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라는 거는 문제에 나오니까 따로 안 쓸게. 근데 얘는 x의 정수 부분을 의미합니다. 알았죠? 그러면 이게 바로 뭐겠어? 로그 x의
정수 부분을 말한다는 얘기야. 야. 알았죠? 그리고 하나 더 상식. 모든 실수는 정수 부분 더하기 소수 부분의 합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랬지. 맞죠? 그러면 소수 부분을 구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 자기 자신에서 정수 부분을 빼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 문제 한번 잘 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x의 곱을 구하시오. x들이 곱 구하기. 뭐 이런 문제야. 풀라는 건 아니니까. 가! 게우스 로그 10의 x 또는 그냥 로그 x가 3이라고 주어져요. 10 마음에 안 들어. 나. 응? 자, 요 문제 방금 푼 두 개 문제 중에 처음 거랑 똑같은 문제라는 거 알겠어? 제일 처음에 x의 범위가 주어지는 것처럼 얘도 로그 x의 범위가 주어진 거고, 얘는 로그 x 제곱에 뭘 얘기하는 거야? 소수분을 말하는 겁니다. 왜? 자기 자신에서 가우스 뺐잖아. 가우스가 뭐라 그랬어? 정수 부분 뺐잖아. 얘도 이 녀석의 소수 부분을 말하는 거라서 결국 이 문제는 x의 범위 줄게 두 로그의 소수분에 같다. 그때 x의 곱을 구하시오. 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다 무시하고 너희들은 새로운 풀이로 시작해야지. 그치 인지야? 정신 차리고. 로그 x제곱 뭐예요? n 더하기 알파. 로그 x분의 1 뭐예요? m 더하기 알파. 둘이 뭐예요? 빼요. 빼면은 3로그 x가 나오고 그게 정수가 되고, 그럼 3배 해서 범위 다시 구하고 그리고 나서 만족하는 정수 찾아주면 끝나. 9보다 크거나 같고 12보다 작잖아. 9, 10, 11 3개 되겠네. 알았니? 그럼 x는 뭐가 돼? 10에 3승, 10에 3분의 10승, 10에 3분의 11승, 뭐 이렇게 3개 나올 거예요. 뭐 답은 일단 무시하고. 알았죠? 그렇게 해석되는 문제도 나오고, 이거 모의고사 기출문제입니다. 알았죠? 알았죠? 잘 풀 수 있겠죠? 근데 요즘은 그 정수 부분을 가지고 자릿수에 대한 얘기는 잘 안 나와서, 아까 처음에 막 6에 10승의 자릿수 가기 이런 문제는 요즘은 안 나오거든. 옛날에는 그게 항상 18번, 아니 한 6번, 7번 쪽에서 가끔 나왔었는데 요즘은 아예 안 나와요. 근데 소수분이 같다, 뭐 소수분 합이 1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수능 나옵니다. 뭐 모의고사 나옵니다. 알았죠? 알아두세요. 후. 그러고 나면 이제 저 뒤로 수능 특강 문제 몇 개만 풀고 마칠게요. 어디로 가냐면 레벨 2로 바로 가자. 18페이지입니다. 너희들 교재 줄게. 잠깐만 기다려. 먼저 풀어보세요. 몇 번 푸냐면 레벨 2 문제만 좀 풀게. 2번 안 보이지? 레벨 2 2번 4번. 일단 2개 풀어봐. 더 골라줄게. 가자. 2번 하러 갑시다. 자, 쉽죠? 쉽죠? 야, 근데 내가 작년에 고3들을 풀리면서 2번 문제를 왜 내가 풀렸는지 알겠어? 진짜 희한한 풀이를 하나 봤거든. 뭔지 알겠냐? 잘 봐. 여기도 이런 실수 한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우와, 첫 번째가 얘를 보고 우와 역수를 만들어야지. 우와, 아니지. 이렇게 푼 거야. 분배한 거야. 맞냐? 아니지. 이런 실수 한 사람 없지? 막 지금 막 지우개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이겁니다. 맞죠? 통째로야, 통째로. 그래서 A 더하기 B를 준 겁니다. 알고 계시죠? 얘는 이거 어디서 많이 풀었어?
수학 상에서 엄청 풀었던 거다, 그치? 뭐야? 약간 근각계수의 관계 또는 곱셈공식의 변형 같은 문제. 됐죠? 그래서 여기가 2니까 a 곱하기 b가 나오네. 얼마야? 마이너스 4. 땡큐. 네, 그래서 삼승 더하기 삼승 구하세요는 생략할게요. 삼승 더하기 삼승 공식 알고 계시죠? 자, 진행합니다. 계속. 그 다음에 4번 한번 가보자. 아이고. 더 고른다고 해놓고 연습장 저거 고치느라 하나도 못했네. 다음 갑시다. 정의역이 1보다 큰 범위에 있대. 그런 함수 fx에 대해서 fx라는 식이 희한하게 주어졌네요. x 곱하기 세제곱근의 x의 전체 2분의 1승. 나 같으면 이걸 먼저 정리하고 할 것 같아. x에 자 천천히 하자. 안에 거 둘이 곱해봐. 몇 승? 3분의 4승. 3분의 4승에다가 얘를 취했습니다. 3분의 2승. 똑똑하구만. fx 나왔다, 그쵸? 그래서 1보다 큰 자연수에 대해서 f 합성 fa 의 값이 뭐가 되도록 할 때? 자연수가 될 때. 자, 뭔지 알겠죠? x라는 녀석에 3분의 2승이라는 fx가 있었어. 거기다가 다시 한번 3분의 2승을 취했습니다. 맞죠? 맞죠? 그 함수에다 뭘 넣은 거예요? a를 넣었어. 뭐가 된 거야? a의 9분의 4승. 근데 그게 뭐가 되고 싶대? 자연수가 되고 싶대. 뭐야? 자연수의 자연수승에 대한 얘기겠네. 문제 다시 한번 잘 봐야겠다. a가 뭐야? 자연수. a는 자연수니까 1보다 큰 자연수. 그래서 자연수의 자연수승이 자연수가 돼야죠. 맞죠? 근데 이거 여기에 미지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조절 못하네. 그러면 얘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a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9승을. 맞죠? 그걸 어쩌라는 거야? 최소값을 찾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a는 무슨 수면 돼? 제일 작은 거. 9승을 가져야 되는데 제일 작은 거. 2의 9승이겠지. 됐죠? 얼마예요? 510이 되겠네. 그럼 그걸 계산 생략할게요. 이거 답 얼마 나와? 7? 16.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는 거는 너무 쉬울 것 같아. 6번 이런 거 별표 쳐놓고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이런 거 분명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형 7번 문제 7번 같은 경우에는 자, 아까 했던 얘기다. 문제 7번 문제를 잘 봐. 칠판에는 없다. 수영아 문제를 잘 봐. 문제 7번 봐봐. 미지수 몇 개야? 식 몇 개야? 2개. 등호 하나당 식 하나. 자, 그럼 다시 잘 봐.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3개면 연립하면 답 나오지.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2개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한 문자에 대해서 표현을 다 바꿔주시면 됩니다. A를 C로 바꿀 거면 B도 C로 바꾸면 돼. 그럼 모든 문자들이 다 하나의 문자로 표현이 되니까 답 자동으로 나옵니다. 똑똑하구만. 알았죠? 그렇게 푸는 겁니다. 다시 뭐라고?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하나 적을 때에는 뭐 합니다? 연립해서 값을 A, B, C를 각각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 두 식을 잘 보고 뭐 해줘야 된다고? 모든 문자들을 하나의 문자로 바꿔주는 거야. C로 바꾸든 B로 바꾸든 A로 바꾸든 그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세요. 식을 보면 자동으로 나올 겁니다. 알았죠? 패스. 딱 하나 풀고 마치자. 몇 번? 2번 풀어봅시다. 2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레벨 3 문제라고 해서 무조건 어려운 거만 있는 거 아니야. 그냥 계산이 좀 복잡해져 있고 그냥 흔하게 보던 것보다 한 번 더 꼬여있는 그냥 도형이 하나 나오는 것 뿐이라서 풀 수 있는 거야. 이건 뭐야? 도형의 닮음만이야. 그치? 닮음만 이용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아무튼 pH 넓이만 구하면 되고 아까 내가 별표치라고 할 때 레벨 3의 3번 같은 문제들은 아무래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거야. 근데 단원인지라 좀 그렇게 엄청 어려운 건 아니야. 알았죠? 수투쯤 가면은 진짜 어렵기는 해. 근데 아무튼 지금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어? 삼각형 PAH를 그리기 위한 재료들을 다 찾아주면 되겠다, 그치? 맞죠? 예. 뭐 찾으러 갈래? 응? 뭐? 뭐 찾으러 갈래? 그렇지. 결론. PB를 찾으러 간다. 뭐 PB 해도 돼, 그치? 아니, 해도 돼. PB를 찾는 이유는 뭐야? AB가 지름이니까
밑변 높이로 가려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맞지? 또 다른 거. 그렇지. 그런 거. 그래, 이거. 그렇지? 이거 제곱은 얘 곱하기 얘 이용해서 AH를 찾은 다음에 AH를 찾고 나면 또 뭐 찾으러 가? 뭐 또 이런 거 찾으러 가거나 뭐 이런 방법들이 있기는 해요. 맞죠? 오케이? 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할게. 알았지? 그러면 일단 뭐 어떤 거 구하러 갈까? 아까 PB 구하는 거 쉽더냐? 지원이? 그냥 그래? 이게 좀 쉬운 게 뭐가 있을까? 좀 비교적 간단한 거 하나만 좀 찾아가 보자. 그냥 AH 찾을게. AH 찾을게. AH 찾으러 가보자.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 제곱은 AH 곱하기 얘. 맞죠? AH 곱하기 얘는 이거 제곱이니까 AH는 뭐가 되겠어? 이거 제곱 나누기 얘. 그래서 내가 이거 얘기하니까 끄덕끄덕하고 있으니까 되게 나 검사받는 기분이다 뭔가. 됐죠? 그러면 세제곱근 안에서 어떻게 계산해주면 되겠네? 54분의 4. 그러면 약분해주면 얘 27이고 얘가 2니까 3분의 얼마야? 세제곱근의 2다. 그쵸? 그럼 AH를 찾았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되겠네? AH 찾았습니다. 숑숑숑. 얼마야? 그럼 넓이 찾아봐. 뭐 구하는 거였지? 아, PAH였구나. 그럼 PB 왜 구했냐 아까 너? 아, 닮은 거꾸로 요 위에서 가려고. 요거 넓이 구해야 되니까 AH의 길이 찾았고, 그럼 이제 누구 찾아주면 돼? PH의 길이를 찾아주면 되겠네. PH 길이 한 번 더 찾자. 그럼 어떻게 할까?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겠네요. 세제곱근 2의 제곱을 하고 빼기 AH의 제곱을 해준다. 그치? 가자. 9분의 얼마예요? 이거지? 네, 그 녀석을 뭐 해주면 돼? 한 번 더 루트 씌워주면 되겠네. 그럼 이제 마지막 PAH의 넓이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거 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럼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해줘? 묶어줘봐. 그러면 뭐 들어가? 1 빼기 9분의 1. 되었니? 그럼 이제 이걸 뭘로 정리해주면 돼? 2 따로 3 따로. 2로 정리 싹 해주면 얘는 몇 승? 마이너스 1승. 얘는 몇 승? 플러스 3분의 1승. 얘는 몇 승? 여기 제곱근이 있다고 치면 6제곱근의 제곱 3분의 1 곱하기니까 더하기로 하나 더 2분의 3승. 되나요? 네. 그 다음에 3은 여기 하나 있네. 마이너스 1승. 여기 하나 있네. 이거 세제곱근이었냐? 아, 세제곱근이었어? 아씨, 그럼 다 틀렸잖아. 아, 맞게 했어? 아, 놀래라. 여기는 마이너스 1승 되겠다. 끝났네. 됐죠? 정리만 하면 답 나옵니다. 알았음?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들 했어요. 우와, 훨씬 넘어버렸네. 됐죠? 자, 수능 특강이라고 해서 뭐 쫄지 말고 요거 풀어보고, 자, 그러면 수영이랑 소재만 생각 다시 마무리 정리 하나 하자. 자, 이번 주부터 너희들 수업 요거는 바로 오프라인 수업 전환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부터 10시, 1시 수업하고 1시 30분 또는 40분부터 4시까지 첨삭 테스트 진행하고요. 오케이? 첨삭 테스트 진행하고요. 그리고 숙제는 수능 특강으로 배운 단원 나가는데 문제량이 너무 적어. 그래서 매스플랫으로 숙제 하나 더 나갑니다. 알았죠? 소재인 같은 경우는 확통 비반에서 숙제 해봤기 때문에 알 거고, 나머지들도 테스트 하는 거랑 똑같이 하면 되고, 잘 모르겠는 파트들은 모르겠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전에 보냈던 매스플랫 동영상 사용법 영상 보내줬을 때 링크 그거 확인하세요. 수요일날 오기 전에 확인하셔야 된다. 알았지? 수영이? 소정이도 알았지? 네.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사실 진짜 수능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지수, 함수, 로그 함수라서 거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수능 내용이거든요. 수요일부터 좀 빡세게 합시다. 알았죠? 어이, 수고들 했어요. 잘 가요.